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1만 뷰의 주인공 정책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오래전에 후랭이TV에 나왔더라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좀 업데이트된 부분들도 있고, 후랭이TV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5억에서 6억 이하 정도 수도권 아파트들 오를 거다 올해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금자리론 대출이 되는데 실수요장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당장 집 구할 곳이 없고, 근데 높은 그 비싼 거 살려니까 비싼 거는 비싸고, 그러다가 밑으로 내려오고 또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대출 받으려면 결국 보금자리론 60%까지 LTV 60% 70%까지 나오는 보금자리론밖에 대안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를 거다 했는데, 실제로 신문기사들 꾸준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뉴스기사 나오는 게 비싼 거는 비싼 것대로 엄청 많이 오르고 낮은 거는 낮은 것대로 많이 올랐다. 그래서 올해 장은 비싼 것과 싼 것들만 올랐다라는 신문기사 제목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제가 예측했던 게 8월 전세대란 없을 거다였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뭐 다 느끼고 계시지만 8월 전세대란 없죠. 너무 조용해요.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월세 대란이 대신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사실 월세 대란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요, 저희 2020년 7월 기억해 보시면요, 8월이랑 전세 없어서 난리였어요. 막 줄 서서 계약한다고 신문기사에 나오고 그랬을 때였어요. 면접까지 본다고. 진짜 월세 없어서 뭐 줄 서고 월세 없어서 면접 본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네. 지금 월세를 원하는 것이 그냥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전세 대신에 월세를 구하는 거지, 월세가 막 부족해서 난리가 났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 임대차가 부족해서 지금 난리 난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했던 게, 요거는 틀렸던 건데, 집값이 올해까지는 오를 것 같다. 했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좀 틀릴 것 같아요. 집값이. 근데 제가 요 오르는 거는 좀 힘이 많이 약한 상태에서 오를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집값 오를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집값 오르는 게 이제 유동성 남은 것들이 어디로 쏠린다고 그러죠? 빌라나 오피스, 원룸 오피스텔. 그동안 안 올랐는데 주택 대체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네. 요런 것들로 가서 얘네에서 이제 돈이 한 번 더 올라오면 한 번 더 오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지금 빌라 원룸 오피는 아직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긴 한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여기까지는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윤 정권에서 내세운 정책은 되게 박근혜 정권 때랑 비슷해요. 박근혜 정권 때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왜 비슷하냐면, 나 박근혜 정권 때 2014년 9월쯤에 저희가 이뤄졌던 게, 이전에 이미 대출 LTV를 70%까지 풀어줬습니다. 그 전에 60%였어요. 근데 70%까지 대출을 풀어줘서 빚내서 집 사라라고 얘기했다는 말이, 빚내서 집 사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로 이때 LTV 풀어주면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고요. 네. 그 다음에 9월 달에 또 해줬던 게 청약 1순위 조건 완화. 그 다음에 요거 아마 후랭이TV에서 나와서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재건축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고요. 그 기한을. 요거는 9월에 나온 건 아니고 아마 그 이후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택지개발 촉진법이라고, 택촉법이라고 부르죠. 택지개발 촉진법, 택촉법 없애자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게 전반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재건축 얘기가 나왔죠. 이때 당시에 벌써 14년이면요. 지금 기준으로 8년 전이거든요. 8년 전에 나왔던 정책인데, 이때 당시에 타겟으로 노렸던 거는 신시가지라고 봐요. 신시가지. 신시가지는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연기 신도시라고 부르는데, 목동, 그 다음에 강동구 고덕,
그 다음에 뭐 상계, 중계 이런 곳들이 신시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타겟으로 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88년, 87년 이때쯤에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얘네가 30년이 되는 시점이 14년, 40년이면 아직 재건축이 안 되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30년으로 줄이는 순간 이때 14년이니까 14 빼고 16 빼면 80 한 4년 이후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요 30년으로 줄인 거 자체가 쟤네가 이미 너무 낡았으니 서울에 이제 낡은 아파트들이 생기니 얘네를 미리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로 바꿔놔야겠다. 왜? 얘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1기 신도시도 낡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준비해서 미리 연기 신도시를 지금 대비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재건축 완화시켜서 재건축할 수 있는 판 깔아줬어. 근데 이 판 깔렸는데 이 재건축을 공공기관에서 절대 못해요. 공공기관이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 커버를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 누가 해야 되냐면 뭐 삼성이나 뭐 자이나 이런 민간기업에서 들어가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재건축을. 근데 민간기업에서 미치지 않은 이상 집을 부수고 다시 집을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시장에 물건이 잘 팔려야지 물건을 만드는 거지, 시장에 물건이 잘 안 팔리는데 물건을 만들 리가 없잖아요. 근데 2014년 9월에 어땠어요? 분위기? 안 좋았단 말이에요, 수도권의 분위기.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시장에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출을 먼저 풀어줍니다. 대출 풀어줘서 시장 분위기를 띄워놓고요. 시장 분위기가 띄워졌는데 이제는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야 되는데, 자, 일반적인 물건은 사는데 제한이 없지만 아파트는 주택 공급 규칙에 의해서 그 청약을 통해서만 살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2년으로 해두니까 대상자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팔려고 하는데 달려드는 사람들이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이 청약 순위도 낮춰버립니다. 1년만 있어도 1순위가 발생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면서 홍보 효과를 내주죠. 아, 지금 경쟁률이 이제 엄청 높게 나오네. 이 집 사도 되는 땐가? 라는 그런 판이 깔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거기에 자, 일반적으로 빈 땅이 있으면요, 건설사가 빈 땅에 집을 먼저 짓겠어요? 있는 집을 부수고 집을 짓겠어요? 빈 땅에 집을 짓겠죠. 그러니까 택지가 확보되면 안 되는 거예요. 택지가 있으면 계속 옆으로 빠져서 집 지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조법을 없애고 기존에 있는 집을 부수고 지어라는 식으로 이제 토끼몰이 해갔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택조법을 없앴던 건데, 실제로 보면 목동야 원래 재건축 재개발 보면은 좋은 지역들이 제일 늦습니다. 보면 은마도 그렇고, 지금 요즘 말 많은 둔촌주공도 그렇고, 잠실 5단지도 말 엄청 많죠. 계속 늦어지고 있고, 네. 좋은 지역들이 원래 늦어요. 원래 좋은 지역들일수록 더 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여기 목동은 좋은 지역이니까 안 됐지만 강동구 고덕은 사실 서울에서 외곽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강동구 고덕 다 재건축됐죠. 그래서 실제로 연기 신도시 재건축하려는 그 계획이 어느 정도는 한 절반 이상 정도는 맞아떨어서 실현이 됐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어서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이런 것만 안 했어도 다 됐었을 수도 있어요. 목동은 사실 그래도 장담을 못 하겠지만 나머지 뭐 상계나 중계까지도 다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또 재건축 갑자기 드라이브를 너무 걸어버리니까 그 규제를, 그러니까 이제 진행이 못 됐던 거지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윤 정권의 정책을 한번 볼게요. 윤 정권의 부동산에 관련돼서 제일 메인 정책은 1기 신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에 이제 재개발도 들어가고. 제가 봤을 때 재개발은 약간 보너스 같은 개념이고 메인은 재건축이에요. 요게 제일 메인입니다. 요게 메인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종부세 완화해주겠다. 그 다음에 대출 현실화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또 그 외에 세금 조정해주겠다. 대부분의 얘기들이 이런 얘기랑, 그 다음에 민간 임대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나오는 게. 근데 자, 보면요. 여기서 제일 메인이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하겠다라는 게 윤석열 정권의 정책인데, 자, 요게 되려면 아까 말했다시피 뭐가 필요하죠? 아까 건설사들이 집을 짓게 하려면 집값이
올라줘야 된다 말씀드렸죠. 네. 윤석열 정권의 대부분의 부동산 공급 관련된 정책들은요, 지금 250만 원 공급한다고 그러는데 250만 원은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면 노태우 정권 때 1기 신도시 그렇게 많이 만들었던 게 정권 동안 200만 원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택지도 그렇고 250만 원은 절대 불가능한데 어쨌든 이 계획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1기 신도시란 말이에요. 1기 신도시.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라도 이루어지려면 집값을 올려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집값을 안 올리면 윤석열의 메인 부동산 정책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집값을 밀어올리려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후랭이 TV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죠? 윤석열 정권을 뽑은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세훈 시장 됐을 때도 제가 나와서 했던 얘기가 오세훈 시장 뽑아준 이유가 뭐겠냐? 윤석열을 뽑아준 이유가 뭐겠냐? 집값 올리라고 뽑아줬을까? 아니다. 집값 시장에 맞춰서 규제를 바꿔서,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억압하는 규제는 풀어서 시장 정상화시켜서 집값을 잡아달라는 니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 들어온다고 하면서부터 벌써 막 재건축들 뒤섞뒤석 거리고 막 그런 얘기도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정권 취임하기도 전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냈죠. 네. 양도세 중과 유예를 냈잖아요. 이게 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왜 이게 안정화시키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이번 정권은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문서가 유출이 엄청 작거든요. 벌써 한 2건인가 3건이 유출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다 엠바고 기간이 지나긴 했는데 그 유출됐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그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대출을 풀어준다. 지금 다주택자는 아직도 대출 많잖아요. 근데 이 대출 풀어주는 게 LTV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DSR이죠. 네. 요거를 풀어줘야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취득세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 종부세. 뭐 요런 것들 우리가 딱 봤을 때 야 요것만 올리면은 나도 이제 투자하겠는데 지금 시장에서 부동산을 상승시킬 정책은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야 요것만 풀어주면은 나도 집도 하겠는데 더 투자하겠는데 싶은 것들이 다 풀어주는 요소들이에요. 근데 요런 이 대출 규제 정상화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고 종부세 정책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이게 민간임대에 대한 얘기들도 들어가 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집값을 띄워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민간임대는 갑자기 왜 집값을 띄워주는 정책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종부세를 풀어줄 때 법인 종부세는 모르겠는데 개인 종부세 이런 것도 그렇고요. 법인 종부세도 그렇고 사실 그냥 풀어주려면 당위성이 없어요. 무슨 이유로 풀어줄 거예요? 너 이거 풀어줘서 집값 오르면 어떡할 거야?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오르더라도 이 정책을 내세울 때는 이래해서 이 정책을 내세운 거야 라는 그 당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민간임대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전세 난 니네 겪어봤잖아. 얘네가 좀 집을 전세로 줘야지 전월세난이 안 생기는 거야 라는 서민을 위한 정책 같은 가면을 쓰고 있죠. 그럼 얘를 내세우면서 야 이거 없애버려서 우리 갱신권 2020년 임대차 3법 했을 때 더 크게 문제가 됐던 거야. 그러니까 요거 좀 살려서 전월세 문제 앞으로도 없게 좀 잘 굴러가게 하자. 근데 얘네가 그냥 하면은 전월세 주겠냐? 그러면 종부세를 좀 빼주던가 아니면 취득세를 이렇게 해주면 낮춰주던가 라는 식으로 하면 민간임대를 미끼로 앞으로 끌고 들어오면 방패막이로 가져오면요 뒤에 다주택자들을 위한 투자자들을 위한 모든 혜택을 이 밑으로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비슷하게 했었죠. 이게 끼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런 것들의 그 타임 플랜이 다 언제부터 돼 있었냐면 2023년부터로 돼 있어요. 2023년부터로 돼 있고 그 2023년에 이렇게 집값을 띄울 만한 그런 포인트들에만 밑에 달려있는 게 시장 상황을 봐서 적당히 조율하겠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보고 느꼈던 느낌, 이거 어디까지 제 뇌피셜이긴 한데 제가 보고 느꼈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자, 윤석열 정권이 아까 왜 뽑혔다고 그랬죠? 집값을 잡아달라고 뽑혔다고 그랬죠. 근데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실행하려면 집값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올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되게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내 공약을 실현하려면 집값을 올려야 되는데 나를 뽑아줄 표심은 집값을 올리라는 표심이 아니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되게 애매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를 것 같으니까 바로 양도세 중과해서 매물을 푸는 것도 한 거고요. 근데 양도세 중과 푼 다음에 뭐 했죠? 우리 그 다음에 종부세 깎아줬죠. 네. 양도세 중과 유예한 다음에 종부세 깎아줬어요. 자, 양도세 중과는요, 집값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매물을 늘리니까 양도세 중과를 없애버리는 것. 그다음에 종부세를 낮추는 건 매물을 줄이는 효과니까 집값을 올리는 상방 압력을 주는 효과를 가지겠죠. 자, 반대되는 거를 다시 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자, 지금 투자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종부세 깎아줬어요. 다. 그래서 집 한 채 더 사신 분. 신문기사를 봐도 매물이 5천 건이 줄었다는 얘기는 있어도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거는 없죠. 자, 이 종부세 유예는요, 한마디로 매물을 매물을 많이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해놓고서 매물을 안 내놔도 되는 정책을 동시에 실행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윤석열 정권은 띄우긴 띄워야 되는데 지금 당장 띄우기에는 대중의 분위기나 국민의 정서가 너무 안 좋으니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긴 해야 돼. 지금 안 좋은 분위기 연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뭐라 그랬죠? 당위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안 좋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건설 경기라도 좀 부양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저 건설 경기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집이 매수가 잘 돼야 되니 이런 것들이 좀 풀어줄게요 라고 얘기라도 꺼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그래야지 국민들이, 그래, 이제 집값 많이 떨어지긴 했지. 깡통주택도 많아지고 하니까, 깡통주택 세입자들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떡해. 그 다주택자들 대출이라도 풀어줘서, 이거 전세보증 반환 대출 해주거나, 이럴 수 있게 풀어줘야지. 라는 그런 민심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에서 일단 멈춰놨는데, 또 문제는 이렇게 안 좋아지다가, 심리가 너무 개박살이 나면, 윤석열 정권 내에 부양책을 써도 시장의 심리가 안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부양책이란 것 자체가 시장이 좋을 때는 팍팍팍 영향을 받는데요. 안 좋을 때는 부양책을 써도 사람들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되면서 대중들이 봤을 때는 되게 안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부양책을 딱 내놨을 때 투자자들이 이게 다주택자들이 확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게 윤석열 정권의 되게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를 해서 분위기가 확 줄어들 것 같으니까 종부세를 낮춰줌으로써 야, 니네 그래도 죽이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좀 숨 붙이고 살아 있어봐. 내가 좀 있으면 풀어줄게. 라는 식으로 요 정책을 저는 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올려주는 정책들이 다 23년으로 미뤄져 있던 것도 1년 정도는 안 좋은 분위기를 연출을 해줘야 23년에 이거를 내세우는 당위성이 갖춰질 거고 그것도 이제 시기 봐서 시장 봐서 조율하겠다라고 한 것도 생각보다 시장이 계속 좋으면 이게 좀 더 뒤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없어질 수도 있겠죠. 사실 시장 띄우려고 이거 하는 건데 시장이 계속 좋으면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시장이 너무 안 좋아지면 좀 빨리 해주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2023년으로 일단 뒤로 밀어놓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 조율하겠다는 각주가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한은에서 빅스텝을 밟았죠.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이 취임할 때 이 정도까지의 빅스텝을 예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윤석열 정권이 예측했을까요? 당연히 못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원자재 값도 엄청 올라가고 하니까 생각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더 빨리 냉각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정권이 처음에 공약을 내세웠을 때 했던 그런 타임라인보다. 그래서 지금 보면 벌써 법인종부세도 얘기 조금 나왔었고요. 취득세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과세가 심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빨리 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심리가 너무 죽기 전에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메인 포인트는 결국에는 집값을 올려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눈치 게임을 해야 된다. 심리가 너무 안 죽는 선에서 대중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시장으로 보이게 그런 눈치 게임을 하는 와중에서 이제 정책들이 하나 둘씩 시행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보면서 제가 후레인 TV에서는 아마 공약 나오기 전이니까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사실 양도세 중과 유예는요 요거 발표 나기도 전에 저는 양도세 중과 유예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얘기를 했던 게 중도금 대출 풀어주고 지금 중도금 대출 9억 넘으면 못하죠. 네. 근데 중도금 대출 9억 넘어도 가능하게 풀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지금 건자재 가격 다 올랐죠. 1급 신도시 부수고 지으려면요. 여기 일반 분양 9억 이하로 할 것 같으세요? 물론 오래 걸리겠지만 평초인데
분당인데 여기는 일반 분양가 9억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여기 10억 넘을 거예요. 넘어야지 걔네도 땅값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수지타산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가 중동대출이 안 나와서 분양이 안 돼. 그러면 안 팔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건설사가 만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서 잘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중동대출 9억 제한도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다 쓸게요. 15억 대출 규제가 있어요. 15억이 넘어가면 LTV 0%잖아요. 네. 근데 일반 분양이 한 12억 뭐 이렇게 하려면요. 지금 지어진 한 3, 4년 된 아파트들 그것도 조금 외곽에 있는 것들도 그러니까 뭐 서울 메인 입지 말고 걔네들은 다 어차피 15억 넘었으니까 상관없는데 15억 언저리에 있는 애들 있죠. 16억, 17억, 14억 이런 애들이 그 2020년 초부터 아예 멈췄습니다. 대출이 안 되니까 거래가 거의 안 되고 그런 지역들은 또 현금만 15억씩 있는 분들이 살기에는 야 내가 이 돈 내고 왜 여기 가서 살아? 차라리 더 부자 동네 가서 살지. 라는 애매한 지역들이 다 이 가격대에서 멈췄어요. 멈췄기 때문에 얘네가 올라줘야지 분당이나 평촌이나 뭐 부천이나 이런 지역들도 분양가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상방을 뚫어줘야지 다른 분양가들도 따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방을 뚫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LTV 15억짜리도 전 풀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 요 윤석열 정권 말대로 일기 신도시를 하려고 하면 이거 2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2개 풀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 쪽입니다. 제가 보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은 요 정도 흐름이고 그러면 아까 박근혜 정권의 정책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죠. 박근혜 정권도 연기 신도시를 재건축시키기 위해서 집값을 띄워야 되고 그러면서 건설사랑 투자자들이 살 수 있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도 그렇게 해야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이걸 포기할 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의 시장 방향은 흘러갈 거라고 보고요. 박근혜 정부 때와는 조금 다르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대외 여건이라든지 네. 지금까지의 어떤 상승폭, 상승 기간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대로 답습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맞아요. 이런 얘기들도 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